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양 화가 조재익입니다. 예. 그때 대학원 1차 학기 때 아마 개인전을 했던 것 같은데, 깊은 사유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뭔가를 한번 좀 해야 되겠다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그 갤러리를 빌려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 내 작품 세계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재형성되기도 전이었기 때문에 그냥 기법 실험에 가까운 전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그냥 동창 친구들이나 같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와서 많이 이렇게 재밌게 보고 가긴 했었는데, 주변 외부의 반응은 별로 없는 편이죠. 당연히 청년의 1회 개인전을 누가 그리 유심히 보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건 없었고, 아마 그 이후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전시도 그런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집중을 받는다,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실제로 내가 내 어떤 작품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을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인정을 해준다. 더더구나 갓 졸업한 청년들한테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처음 전시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내를 알아주기를 바래 크게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전시를 했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습관이 한 번 전시를 마치고 나면은 그 그림들이 전부 다 아닌 거예요. 이게 내가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바로 다음 작품으로 바로 이렇게 궁리를 하고 구상을 해서 바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크게 1회 개인전부터 한 10회 개인전 정도까지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 학교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 열심히 해요. 저도 열심히 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되지? 라는 게 질문이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했었어. 그냥 열심히 하니까 그림을 그리고 나면은 썩 행복하지도 않고, 그럴듯하게 그릴 수는 있는데 딱히 이게 내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30 한 중반쯤 되었을 때 이제 극도로 이게 슬럼프를 빠지게 되는 그 이유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 보니까 평균적으로 30대 중반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리의 모습을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전시 준비를 해서 전시 발표하고 다시 준비해서 발표하고 이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하고 하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잘못 들었다. 내가 무슨 깡으로 이 길을 발을 디뎠지? 라는 그 극심한 좀 공포감, 뭐 이런 게 좀 심했었어요. 그래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무엇을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는 것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열심히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도 없이 술을 먹고 새벽 3시, 4시까지 술 먹고 정신을 잃고 집에 들어오고 하는 시간들이 한 몇 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어떤 계기로 그걸 시작하셨어요? 친구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거기 앉아서 명상을 하고 할 때는 그 순간은 편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편했는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혼란과 고통이 계속 끓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너무 좀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었어요. 아니에요. 이제 그는 시간을 겪고 있는 중에 이제
내 살이의 이 모순이 넘치고 넘쳐가지고 이제 집사람하고도 갈등이 이제 막 넘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이 헤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이렇게 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정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뭔가를 하여튼 좀 구원을 생각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교 명상 쪽으로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을 하니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아니, 여기에 40살 즈음에 이제 제가 그 소규모 명상센터에서 수련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초빙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까 제가 가끔 말씀드렸던 우조티카 사야도라는 분이신데, 그 현존에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나는 저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거 말고, 이렇게 부족하고 찌질한 존재 말고 저러한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두 번째 초빙대에 왔을 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단기 출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나하고 같이 삼위계를 받았죠. 그렇게 되면서 계속 이제 미얀마와의 인연이 이제 연결이 된 거죠. 마흔 중반쯤인데 여전히 그 의문이나 그 심리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이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내가 미얀마 가서 출가를 해야 되겠다. 가면은 거기서 살거나 돌아온다 치더라도 붉은 가사를 걸치고 돌아오니 집에는 못 올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집사람이 그냥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2007년 여름에 이제 집사람하고 중학생이었던 아들이 비행을 하러 나왔었고, 저도 철딱서니 없이 비행기에 몸을 싣고 미얀마로 갔죠. 막연히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이거 그렇게 되나? 뭐 가정으로서 뭐 책임감 없이 그렇게 해도 되나? 뭐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뭐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그냥 하는 말은 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집사람이 오케이 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 저런 거 재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게 됐죠. 쉐우민 담마스카 또야라는 곳에 가서 비구계를 받고 새벽 한 4시부터 밤 한 10시까지 좌선, 경행, 좌선, 경행, 좌선, 경행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수행 체계 속에 몸을 내던졌죠. 4일에 한 번씩 그 지도하시는 사야도와 인터뷰를 했고, 비구계를 받았기 때문에 11시경에 마을에 탁발 나가는 시간이 있어서 그렇게 나갔고, 그거를 1년 꼬박 하다 왔어요. 태국에 송크란 같은 축제가 있어요. 이제 음력설 같은 어떤 의미인데, 그때 다른 지역으로 갔어요. 북쪽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른 수행법으로 또 수행을 좀 했죠. 처음에 갈 때는 몇 개월만 꼬박 수행을 하면은 흔히 말하는 어떤 깨달음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 것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갔는데, 지지부진하고 아무 일 없는 힘들기만 한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든 어떤 시간들을 겪고 약간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서 떠오르더라고. 이제 집에 가야 될 때가 됐다 라고 해서 그냥 환기식을 하고 다시 이제 돌아왔죠. 그거를 조금 요약해서 설명드릴게요. 한 7개월 정도를 정말 밤이고 낮이고 열심히 시킨 대로
수영을 하다 보니까 몸이 지쳐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갔었고 거기서 이제 어떤 또 더 엄격한 어떤 체계 속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있던 시오민 수영센터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때 미얀마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있어가지고 몇만 명, 한 1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던 큰 사건이 있었어요. 와 보니까 우리 선원도 지붕도 날아가고 뭐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 사람들도 없고 몇 명밖에 남아있지를 않더라고. 전기도 끊어지고 비는 새고 뭐 그런 환경이었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지도하시는 스승님은 외국으로 처병되어 나가서 계시지도 않고 자선을 할 수 있는 법당도 상황이 안 좋아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기가 시작돼가지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아침에 탁 발라가고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한 두어 달을 진짜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냥 비 오는 거 쳐다보고 맹 놓고 있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것이 훗날 돌이켜 봤을 때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어떤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양 사람들이 쓴 어떤 문답집을 조그마한 하나 발견을 했는데 여기에 어떤 수행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 스승의 그 문답이 적혀 있는 것이 요약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당신은 너무 집중을 했어 라는 문장이 눈에 보였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이게 의식이 싹 전환이 됐어. 여기 본래 이렇게 있는 거구나. 본래 있었네? 알아차림이 본래 이렇게 있는 거구나. 라는 갑자기 그렇게 이해가 싹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치고 마당을 나가니까 그 물냄새, 햇빛에 반짝이는 물방울들, 그 다음에 약간 쓰리바가 바닥에 딱딱딱딱 이렇게 소리 나면서 끌고 가는 느낌들,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쫙 이게 붙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본래 있는 것이었어. 근데 알아차림 수행을 하러 갔는데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애를 쓰는데 갑자기 그 전환이 싹 일어나면서 여기 있네? 이렇게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 있어. 없어지지가 않아.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초병대 갔던 스승님이 오시고 이 문제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제 보고를 했는데 예전에는 무지가 함께한 알아차림이라면 지금은 지혜가 함께한 알아차림이다. 이제부터 수행 시작이다. 라는 말을 들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돌아가자. 라는 마음이 들어서 왔죠. 공항에서 내릴 때 그런 느낌이 들대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다 화를 내고 있구나. 표정들을 보니까. 전부 다 한 30%, 70%, 90% 화가 꽉 차있는 얼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모든 사람들이 저쪽으로 보고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 뒤돌아서서 가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묘한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나와 같은 사람이 여기저기 드문드문 보이더라고. 없지가 않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러고 이제 그렇다면은 우리 선에서 또는 다른 데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다니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단체를 기웃거리고 그런 시간들이 또 길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잘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냥 뭐가 잘하는 건지도 몰라. 그런데 막연히 그냥 잘하려고 해. 욕심은 많이 끼어 있고. 그러니까 멋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꾸미게 되겠죠. 조작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니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됐어. 그러면은 내가 생내적으로 가지고 있던 터치나 색깔이나 어떤 이런 어떤 드로잉하는 느낌들이나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싹 놓쳐버렸던 거야. 다시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 그래서 생각을 했죠. 초등학교 때 내가 크레파스로 미술대회 나갔을 때도 이렇게 했던 게 있었고, 중학교 때 만화 그리기를 좋아해서 만화를 그릴 때도 이런 터치와 이런 몸짓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거야. 아, 그런 게 있었지.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게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하나도 다르잖아. 모양만 조금 달라진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어떤 터치, 몸짓, 호흡, 색깔, 거의 뭐 어릴 때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긍정하는 것. 70억 인구 중에 이렇게 생긴 사람이 유일하잖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100% 유일하고 독창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저것 배우고 뭐 관념이 끼어들어 가지고 거기서 싹 가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싹 드러냈을 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것이 고유한 것이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도 인터뷰할 때 그런 거 했었죠. 어디 아카데미에서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이것이 이렇게 본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드러내고 표현한다고 해서 이게 흔히 말해서 화단에서 유명해지거나 잘 팔린다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유감스럽게도 뭐 아직까지 아주 인기가 있거나 잘 팔리는 작가는 아니고, 근데 별 상관은 없어요. 내가 내 길을 그냥 가면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 없어요. 이 삶을 살아가잖아요. 삶을 살아가면서 또 계속 이 마음 공부 쪽에 마음을 두고 같이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의 어떤 한 꼭지가 변하면은 그림이나 삶이 같이 변해요. 이 세 개가 한 통으로 딱 엮여가지고 같이 변하게 돼. 이렇게 내가 변하는 것만큼 그림이 달라지고 또 마음의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림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딱히 언제부터 달라졌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최근에 들어와서 그림 그리기가 조금 편해졌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잘 하려는 의도를 완전히 놓아버렸어요. 잘할 필요 없다. 그냥 이런 터치와 행위만으로도 충분하다. 약간만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면 충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그냥 많이 편해졌어요. 불교 공부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의 내 마음 상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도달해야 될 어떤 저 먼 곳, 어떤 이상향, 뭐 이런 것들을 막 꿈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상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하면서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좀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표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어리고 유치한 느낌들도 좀 많이 들리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그 시절의 어떤 내 모습이기 때문에 뭐 딱히 뭐 부정하지는 않아요. 이야기거리를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욕망도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려 놓으면은 내가 이렇게 펼치듯이 그려 놓잖아요. 이거 놓으면은 그냥 상대방 보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태에 맞게 그냥 읽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라라고 강요할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몇 가지 좀 뽑아주신다면. 어떤 건 아픈 손가락도 있고, 어떤 것들은 창피해서 그냥 막 남에게 보기 싫은 것도 있고 한데, 어떨 때는 가끔 괜찮은 게 나오기도 해요. 그냥
근데 그 시절, 그 시간대에 맞게, 그 나이에 맞게 나름 괜찮았던 것이지, 뭐 아주 막 최고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전에 우리가 젊었을 때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림은 60부터. 40살쯤이었던 나는 어린 마음에 무슨 그런 말을 이러면서 막 속으로 욕을 막 하고 그랬거든. 지금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알겠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이야. 그 전에 했던 많은 것들은 전부 그냥 실험이야. 그래서 이 그림이라는 것도 그냥 예쁘게 그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자기 작품 세계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 한 인생을 통째로 요구를 해요. 내 전 세계를 그냥 던져야 요만큼 보여줄까 말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내 작업이다 라고 아주 애착이 가는 작품이다라고 말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모네. 모네 네.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존경하는? 체질이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2007년도에 한국에 모네전이 왔었거든요. 미얀마 가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그 그림들을 돌아오면서 제가 속으로 아주 부러워하면서 미얀마로 갔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자기 그림을 통해서 자유롭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냥 스승으로 삼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뭐 현대미술 쪽으로도 어떤 많은 작품들이 있겠지만은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나랑 더 기질적으로 맞고 더 스승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꿈을 꾸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무엇이 되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다음에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막연히 생각 속에서만 존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가 유일하게 맞닿을 수 있는 것은 이 순간밖에 없거든. 그래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되 행위에 대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꿈꾸는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져 버려요.